그리고 제임스 메디슨에게는 아니 그 존스는 크로스 손흥민 크로스 날려먹은 거 이렇게 언급하면서 6점밖에 안 줘놓고 메디슨은 2번이나 그랬는데 언급이 없습니다. 아니 메디슨한테 8점을 손흥민하고 같은 점수인데 여러분 이 경기 뭐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손흥민 선수의 2023-2024 프리미어리그 시즌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토트넘 네, 셰필드 원정을 가서 승리를 거뒀고요. 손흥민 선수가 1도움을 추가를 했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도움이 안 나와서 이번 시즌 10클럽, 텐텐클럽 더블 가입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들 하셨었는데 자 이날 쿨루셉스키의 선제골을 도우면서 10클럽에 전반 14분 만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는 이제 올 시즌 17골 10도움으로 마감을 하게 됐고요. 개인 통산 10클럽 통산 세 번째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프로 통산 573경기 출전에 211골 99도움. 대단합니다. 310개입니다. 공격 포인트가.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네,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요. 프리미어리그 통산으로 따지면 303경기 출전해서 120골 62도움입니다. 자, 정말 힘든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긴 시간을 보낸 손흥민 선수 그리고 토트넘 선수인데 실수가 없어요. 이 경기 끝나고 곧바로 또 호주로 갔습니다. 22일 수요일에 앤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멜버른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하고 친선 경기를 가질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리스 아테네 근교에서 태어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1967년 그리스 군부 쿠데타로 어려워지면서 가족들하고 함께 5살 때 호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버른에서 성장을 쭉 하셨다고 하는데 참고로 포스테코글루 가족은 호주로 건너간 뒤에 성씨를 포스테코글루에서 포스테코스로 바꿨대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엔지 감독의 본명이 안젤로스 포스테코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서류상의 이름 말고 태어날 때 성씨인 포스테코글루를 계속 쓰고 있다고 해요. 자, 아무튼 그건 그거고 선수들 힘들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이거 쉬어야 할 텐데. 자, 별 부상 없이 잘 일정 마무리하고 네, 휴식기에 돌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대0 완승입니다. 모처럼의 무실점 승리로 끝났던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손흥민 선수 88분 출전했습니다. 선발로 나와서 풀타임은 아니고 거의 이제 풀타임 뛰고 교체가 됐고요. 포트몹 AI 평점 보면 8.4점입니다. 공격 포인트는 1도, 볼 터치는 57번 했고요. 패스 42번 시도해서 40번 성공, 95%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그 중에 키패스가 4번 있었습니다. 슈팅은 2번에서 모두 유효 슈팅인데 골은 나오질 않았고요. 근데 기대 득점 자체가 0.09니까 그렇게 뭐 쉬운 슈팅 상황은 아니었고요. 자, 경합은 7번에서 5번 그리고 리커버리 3번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팀의 어떤 기여도가 많이 높았었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셰필드 유나이티드전 토트넘 주요 선수들 현지 언론 평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 매체 스카이 스포츠, 구영민, 풋볼 런던 그리고 스퍼스웹. 네. 이분이 손나다가 이번에 평점을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최고 평점은 쿨루셉스키입니다. 멀티골을 넣기도 했고 공격 쪽에서 이날 그 센터포워드로 나왔잖아요. 손흥민이 왼쪽, 존슨이 오른쪽, 셉세비가 중앙에 나왔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 다음이 포로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 손흥민 선수가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저점은 사르. 근데 보면 메디슨에 대한 고평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럼 매체별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구영민입니다. 손흥민에게 7점을 줬고요. 토트넘 선제골의 역할을 했다. 스피드와 빠른 발로 셰필드를 괴롭혔다. 17골로 토트넘 팀 내 최다 득점 그리고 10도움으로 존슨과 동률로 팀 내 최다 도움 기록하면서 시즌을 마쳤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이제 8점을 줬습니다. 감독 평점 여기만 줬는데 쿨루셉스키를 다시 선발 출전시킨 결정이 먹혔고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따냈다. 서포터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만한 성과였다. 뭐 막판에 좀 연패도 많았고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 순위가 많이 올랐고 같은 순위라 만약에 같은 순위라 하더라도 이렇게 그래도 시원시원한 축구를 했던 것만으로도 저는 박수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수를 좀 갈아먹는 그런 전술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요게 다음 시즌에 계속 유지가 될지 개선이 될지 이건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한 쿨루셉스키에게 9점을 줬습니다. 득점자 리스트에 일찌감치 기분 좋게 이름을 올렸다. 후반전에 한 골 넣으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뭐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활약이었고요. 반면에 제임스 메디슨한테 6점. 네. 이게
저는 이 정도가 그나마 뭐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매체들은 굉장히 점수 높게 줬어요. 자, 여기는 6점을 주면서 올 시즌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부족했다. 코너킥 상황에서 평소에 비해 좋은 킥이 나오질 않았고 프리킥에서 실력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쿨루세프스키의 두 번째 골을 도왔다. 무난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풋볼 런던 가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8점을 줬어요. 왼쪽 측면의 선발 휴전에서 쿨루세프스키의 선제골을 도왔고 직접 골도 만들어낼 뻔했지만 포더링엄 골키퍼에게 맡겼다. 이런 포더링엄 골키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빠른 턴으로 공간을 확보한 뒤에 메디슨에게 엄청난 패스를 찔러주면서 쿨루세프스키가 토트넘의 추가골을 넣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막판 존슨에게 올린 크로스도 어시스트로 기록이 됐어야 할 만큼 뛰어났다. 그쵸? 존슨이 뱉어냈던 상황인데 근데 이것도 약간 편파적인 게 메디슨이 더 많이 뱉어냈거든요. 메디슨은 2개를 뱉어냈는데 메디슨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디슨 여기 보면 엄청난 패스를 찔러주면 이거는 이제 결국 메디슨의 어시스트로 기록이 됐던 쿨루스키 이제 골 과정에서 손흥민의 기점 패스 얘기를 한 것이고 참 이해가 안 가요. 자, 대한 클루스스키에 9점을 줬습니다. 맨시티전 교체로 출전해서 좋은 모습 보인 이후에 토트넘 선발에 복귀했다. 3톱의 중앙을 맡았다. 최전방에서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경기 내내 홀더 플레이를 잘 해냈고 상대를 괴롭혔다. 다음으로 브레넌 존슨에게 6점을 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윙어로 좋은 움직임 보였지만 손흥민의 크로스를 날려먹었다.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에게는 존슨은 손흥민 크로스 날려먹은 거 이렇게 언급하면서 6점밖에 안 줘놓고, 메디슨은 2번이나 그랬는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쿨루셉스키의 슈팅을 멋진 패스로 도왔지만 포드링엄에게 막혔고, 근접거리에서의 슈팅 역시 같은 골키퍼에게 막혔다. 후반에 낮은 패스로 쿨루셉스키의 골을 도왔다. 메디슨한테 8점을 손흥민하고 같은 점수인데, 여러분 이 경기 뭐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제가 현지 평점 소개를 해드리면서 메디슨 평점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한심합니다. 어떻게 이런 평점이 나오는지. 메디슨조차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후반에 낮은 패스로 쿨루셉스키의 골을 도왔다. 뭐 이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더 많은 포인트를 기록할 수도 있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끊는 그런 터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았던 메디슨이고요. 다음은 이제 페드로 포로입니다. 8점. 경기 내내 좋은 공격력을 보이더니 후반 14분 정말 세려 넣었죠. 파워풀한 슈팅으로 직접 골을 만들어냈다. 포로가 올 시즌, 지난 시즌에 너무 공격적이어서 좀 걱정이 많이 있었던 윙백에 어울리지 풀백은 좀 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성공적으로 적응을 잘했던 시즌입니다. 자, 스퍼스에 가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8점을 줬어요. 클루셉스키 골을 넣었고 메디슨과 주고받으면서 넣어준 패스도 어시스트가 됐어야 됐다. 그쵸? 요거는 이제 메디슨이 못 넣었다는 얘기죠. 직접 골을 터뜨릴 기회도 있었지만 선방에 막혔다. 왼쪽 측면에서 훨씬 더 위협적이었다. 세 번째 골 장면에서 메디슨한테 찔러준 패스는 엄청났다. 자,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에게 7.5점을 줬습니다. 창의적인 불꽃이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골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다. 창의적인 불꽃도 안 돌아온 것 같은데. 네. 쿨루셉스키에게 멋진 크로스를 올려서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다. 자, 페드로 포로에게 9점을 줬습니다. 오늘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다. 수비도 단단했지만 공격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미키 판더벤 7.5점. 몇 차례 뛰어난 언더래핑을 움직임을 보이는 등 오늘 레프트백에서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편해 보였다. 토트넘 선제골 장면에서 멋지게 볼을 탈취해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평점, 3대0 완성을 거둔 경기이기 때문에 점수를 받았고요. 하지만 이 평가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좀 다른 이견이 있는 부분들도 보면 있긴 했는데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나마 시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5위로 시즌을 마감을 해서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 티켓을 확보를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아쉬움도 많고 또 재미있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저희 폴리TV와 함께 토트넘 경기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갑자기 지금 한절기라 그런지 코에 감기가 왔네요. 밤새는 과정에서 아까 입중계 할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빨리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올빠.